자,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반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아마 좀 버거웠을 것이고 어제 집에 가서 좀 피곤했을 거예요. 이게 또 누적되면 더더욱더 심하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일단 교재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오후에 출가는 돼 있는데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론 교재, 문학교육론 이론 교재를 가지고서 할 것이고, 그 전에는 OT와 함께 그 기본 이론 교재의 앞부분에 일부 페이지를 좀 프린트를 했어요. 수업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프린트물이 그 문학 기본 이론 교재 앞부분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필기를 여기다 하다가 그 다음에 교재 나오면 또 거기다 옮겨 쓰는 것이 불편하긴 하시지만 일단 그 부분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이 있고, 그다음 말씀드렸던 대로 보충 자료가 항상 나가요. 그런데 국어교육론에서도 보충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지문 사례가 있듯이 문학은 특히 이제 작품이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작품의 그 핵심 정리 같은 경우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맡긴단 말은 뭐 적어도 문학 11종이나 14종 뭐 자습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집에 가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세요 라고 맡겼어요. 근데 발등에 그 도끼가 찍힌 거죠. 믿는 안 해요. 하시지를 잘 안 해요. 뭐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만 작품을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러시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제 그 문학 이론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정리들을 보충 프린트물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그것도 그냥 주면 읽을 것 같지만 또 안 읽어요. 근데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적어도 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일 것 같은데도 의외로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을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면 이광수의 무정이 수능 문제에 나왔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어떻게 실려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교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교사가 되실 분들은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왔는지 연합평가에 나왔는지 또는 이번 뭐 모평에 나왔는지 임용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는 그래도 안다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낯선 작품이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건데. 그래서 작품을 일단 기본 이론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리가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정리, 교사행지도서죠. 교사행지도서에 실려 있는 핵심 정리하고 학습 활동, 이걸 계속 보충 자료를 드릴 거예요. 5, 6월 수업은 원래 교과서 수업이어서 그때는 교사행지도서 11종에 있는 교사행지도서를 전부 다 살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기본 필수 작품들, 제가 이제 이론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든 작품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리고, 또 기출하고 같이 하잖아요. 기출하고 같이 해서 여기 기출 교재에는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 그러니까 해설이 실려 있지는 않아요. 문항 해설은 실려 있지만, 그래서 기출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또 핵심 정리, 그것도 이제 개론서의 내용이나 교과서에 있는 작품 핵심 정리를 보충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될 사안은 기본 이론 교재 6쪽에 이광수에 만약 무정이 실려 있다면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맡겼어요. 저도 수능 문제 풀어보세요. 뭐 심지어는 연합평가나 모평 문제는 꼭 풀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몇 년도 풀다가 말고. 왜냐하면 의미 없는 걸로 생각되기보다는 이제 주차가 진행될수록 습관화되지 않고 하기 싫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5, 6월, 7, 8월 달 이 시기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에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필수적인 작품들이 수능 문제에 나왔다면 일단 제 이론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그 수능 문제나 연합평가, 모평 문제를 실어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어디서 다운받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평가원 들어가셔서 한번 뭐 이렇게 클릭해 보셨어요? 네, 그런 경험도 하셔야 되고 연합평가 문제는 어디서 다운받는 줄 아세요? 연합평가는 3개 시도 지역에서 각각 출제를 하죠. 어디죠?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 교육청, 그죠? 이 3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바로 없어요. 바로 없고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찾으세요 한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있어요.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클릭하시면 찾으세요. 찾으시면 해년마다 출제된 연합평가의 모음집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정답 및 해설지까지 실려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최근 10개년 정도를 각 교육청, 3개 교육청을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일단은 고3,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 나시면 고2, 고1 보시면 고2나 고1은 정말 정평 나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논점을 일단 아셔야만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어떤 교수님에게 배웠던 그 논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그러한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특히나 지금 같은 그 현직 교사가 참여해서 그 임용 문제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어떤 조력이나 조언들을 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현직 교사가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시되 이거는 뭐 이번 3년 전에 연합평가에 냈을 때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냈을 때 논점은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논점에 대해서 이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조언들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내고 싶은 논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보편타당하지 않은 논점이라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본이론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이에요. 교과서적 해설. 그다음 수능이라든가 연합평가에 실려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 하루에 몇 문제씩 계속 풀어보거나 하루에 몇 작품씩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작품을 보는 눈이 튀어요. 일단 그래야만 교단에 서셔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은 국어교사이긴 하지만 교단에 서면은 그냥 문학교사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교생 실습 나가시면 좀 알겠지만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언어 기능 영역의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문법 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다 문법이 아니에요. 거의 전부 다가 문학 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문법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뭐 화법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국어교사이긴 하지만 역시나 교단에 설 때는 문학 전공자로서 비출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놓을 건 좀 알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물 보충 자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오늘은 프린트물이 하나 더 나갑니다. OT 자료. 그리고 이제 오늘 OT 자료는 어제 국어교육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문학 교수학습의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되 작년도 기출문제의 해설 약 3문제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 시험을 보셨으면 이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과 문항해설과 그 다음에 출제 근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쓰셨던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시답안의 그런 그 주요한 논점이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저는 이 기출문제의 예시 답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좀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문제당.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4분 이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 정도의 답안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견본으로 해설 몇 문제 정도를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셨죠?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멘붕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멘붕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당일의 멘붕이 아니라 점수를 확인한 후의 멘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특히 이번 그 작년 시험은 문학 영역에서의 변별도가 좀 높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체감 난이도라고 하죠. 체감 난이도도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채점에 있어서의 난이도도 분명히 문학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어경도는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아마 만점을 맞았을 것이다. 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낯선 스타일,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또는 지문이나 작품 안에서만 찾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문도 읽어줘야 되고 보기의 관점도 봐야 되고, 또 복합적인 조건이 한 개가 아니에요. 서술형 4점짜리 같은 경우에 3개 정도의 복합 조건들이 주어져서 3개의 조건들을 다 지키면서 4줄이죠. B4용지 사이즈의 4줄의 답안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신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채점의 난이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채점 기준으로 채점을 했을 것이냐 이거죠. 가령 우리가 4점짜리 서술형에 주어진 조건들을 다 적었는데 왜 이게 내가 점수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4점짜리면은 주어진 조건들을 다 지켰을 경우에는 4점, 조건 하나를 놓쳤으면 3점, 그 다음에 2점, 1점 이런 식일 텐데 왜 그렇지가 않았을까? 그거는 잘 몰라요. 채점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채점 기준이 유출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아마 어떤 학원 강사라든가 아니면은 합격하신 분이 어떻게 연수원 어떤 식으로 해서 유출 아닌 유출을 했겠죠. 그게 이제 1997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그 3학년도까지는 예시 답안과 함께 출제 원칙들이 너무나 출제 원칙이 아주 정교하거든요. 그건 강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출제 원칙이에요. 그런 출제 원칙이 2003학년도까지가 실려 있는 것이 유출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기출교재는 그게 다 실려 있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찾으시면 3학년도까지의 임용 문제의 예시 답안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출교재 다 있으시죠? (81쪽) 98학년도니까 97학년도부터 사지선다형의 체제에서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2번째에 나온 그 김수영의 풀을 가지고 가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되 지도 내용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조건이 1번, 2번, 3번 조건이 나오고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가의 관점에 1번 문장을 적용해서 나의 작품을 지도 내용을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1, 2, 3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에서는 그 작품 나의 구체적 요소가 드러나도록 할 것, 이런 이제 유의사항을 좀 주어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그 평가 기준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일단 문제 자체는 지도 내용을 추출하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지도 내용 추출. 일단 그것에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의 내용면을 보면
이 시가 담고 있는 정신, 사상, 밑줄짝,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관련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지도 내용을 추출 선정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작품의 구체적 장면과 결부시켜라.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지도 내용 2가지를 추출하면 2점, 1가지를 추출하면 1점, 구체적 장면과 결부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지도 내용만 제시하면 0.5점이에요. 0.5점.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지도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죠. 2가지. 그럼 지도 내용 2가지를 내가 다 썼어요. 썼는데 왜 내 점수는 이따위 식으로 나왔나? 이거 생각하시면 여기 나온 채점 기준처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고 일반적인 지도 내용을 외워서 그냥 쓰면 이점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결국 이 98학년도의 채점 기준을 보면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채점 기준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지도 내용 2가지를 제시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찾지 못하면 그냥 0.5점만 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4점짜리 서술형에서 작년도 문제 3가지 조건을 지켰는데 왜 내 점수가 이상하게 문학 점수가 잘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까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분명히 숨어있는 이런 채점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숨어있는 채점 기준은 조건만 지켰다고 해서 조건대로만 쓴다고 해서 그게 아마도 점수는 부여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향성이 작품이나 지문을 언급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언급이 없이 그냥 3가지의 조건만 지켜서 뭐 외워서 쓰거나 아니면 일반론적으로 쓰면 그게 점수는 아주 하위, 빵점은 아니지만 굉장한 감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채점 기준들이, 숨어있는 채점 기준들이 지금 문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국어 경능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채점 기준들, 작품의 분석을 요구할 것, 작품 분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국어 경능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문의 사례를 막 인용한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없는데 문학은 작품의 인용이라든가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좀 열어놓고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1차 합격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원가의 강사 경력이라든가 기간제 교사의 경력들 같은 작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험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훨씬 더 이번에는 문학 답안을 작성할 때, 왜냐면 작품을 막 가지고 와야 되거든. 작품을 가지고 개론서만 읽거나 추상적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 추상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불리했던,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했던 작품을 두 번째 문단에서 용어의 대화 부분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작품에 좀 치중해서 답안을 작성했었어야만 조건을 지키면서 작품을 반드시 해당되는 작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해 줬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래서 아마도 멘붕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작년도 시험을 보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문학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그런 경향성들에 우리들이 부합하지 못했다 하고 이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올해의 어떤 문학 교사학습, 문학 학습의 방향성도 좀 설정하고자 합니다. 전제 사안은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최근 4개년간 임용시험의 성격을 고려해서 공부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겠다. 수능형 문제. 프린트물을 합니다. 선생님, 수능형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경우예요. 선생님, 그러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이것도 기출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칠교재 현대 산문 문학사 가운데서 821쪽. 821쪽. 1930년대 작품으로 2000학년도에 2000학년도 말고 이거 넘어가고 쭉 넘겨보시면 846쪽 정정 846쪽 2015학년도 15학년도니까 재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 5점짜리 문제인데 오장환의 모촌이라고 하는 낯선 좀 작품이에요. 그리고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낯익은 좀 작품이에요. 근데 이 두 작품을 몰라도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장환의 모촌이나 천변풍경에 있는 이 지문이 가려져도 그냥 작가하고 작품 제목만 있어도 적어도 5점에서 2.5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보기에서 2번 조건 보세요. 두 번째 조건 뭐냐면 이러한 현실 제시 방식이 1930년대의 문학의 경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제재 작품을 봐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은 현대 소설사에서 무슨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한 그런 문학사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5점이면 두 번째 조건의 2.5점에서는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작품을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2015학년도 재작년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식형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지식형마저도 사실은 조건 1번 부분에 보시면 가가 형성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나에서의 현실의 모습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찾아서 읽어줘야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재 작품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분석 플러스 그 다음에 1930년대 문학적 경향에 대한 문학사적 지식이 필요했다. 이런 걸 지식형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지식형이 언제 많이 나왔냐면 98학년도, 99학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학년도 이런 식으로 초기 임용고사에서는 그냥 작가하고 작품 제목만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쓸 수 있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식형이다 할지라도 배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작품을 거론해 주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문제는요. 작년 문제는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게 B형 소설형 4점짜리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일단 소설 한 편이 나오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쪽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낯선 작품이기도 하고 낯선 작품이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는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읽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고요?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 그곳이라고 하는 공간 특성을 밝혀라. 이게 조건 1번이야. 그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인물이 느낀 감정과 이유를 밝혀라. 이게 두 번째야. 근데 감정과 이유니까 또 세부적인 조건이겠죠? 그 다음 그리고 그곳에서 유발된 인물의 인식 변화를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해서 서술하라.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자, 다시 한번 조건 세 개를 내가 지켰어요. 근데 지켰는데 여기서는 1960년대의 문학사적 지식, 80년대 이건 1989년도 작품이에요. 이런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순수하게 작품을 다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쪽 부분에 그 밑에 보시면 그곳이라고 이렇게 네모 박스 쳐졌죠. 네, 이 그곳을 이제 이 그곳의 공간 특성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기라고 하는 관점을 줬어요. 맞죠? 근데 이 보기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윤우명의 이 낯선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논점을 주고 있어요. 이 논점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답안을 써야만 점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성 방법에서 조건은 몇 개였어? 3개였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보기라는 관점으로 작성 방법의 3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점수 4점을 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 보기라고 하는 관점이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점 주는 게 아니라 썼더라도 3가지 조건을 지켜서 썼더라도 그냥
0.5점, 1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수능형이야.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수능형 문제를 보시면, 가령 예를 들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9쪽 뭔가 한 작품이 나와요. 오상원의 모반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근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1번 밑줄친 부분을 보기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라든가, 밑줄친 부분의 A 부분에서 보기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들어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수능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수능형 스타일로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작품의 어느 부분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 게 지금 작년도 낯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년도 수능형 문제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작성 방법, 조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채점하기 편리한 보기 관점이 주어지면 이런 보기 관점을 따로 또 읽어줘야 되니까 작품도 읽어줘야 되고,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돼. 보기 관점에 의하여 읽어야 돼. 그죠? 보기 관점에 의거해서 읽고 답안을 도출해야 되니까 결국 이 연습, 작품을 읽고 보기 관점이 드러난 부분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지켜서 반드시 쓰고, 이 연습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하려면 적어도 사례로 든 것은 수능 문제밖에 없어요. 수능 문제는 일단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보기 관점을 읽고 해당되는 보기 관점에서 해당되는 지문의 작품에서 어느 부분을 읽고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답형 문제도 보기 관점이 있으면 보기 관점을 읽고 해당되는 작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야. 그 부분만 좀 달라질 뿐, 말하자면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수능 문제의 이와 같은 보기 관점이 주어진 스타일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작년에 만약에 제 5, 6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5, 6월에 교과서 학습활동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앞장의 8쪽 부분에 보시면 이게 염상섭의 만세전이죠. 그럼 염상섭의 만세전의 8쪽 부분에 보시면 목표 학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 목표 학습을 보시면 다음 보기 관점으로, 이게 보기 관점이 나오죠. 근데 이 보기 관점으로 이 작품이 여러용 서사를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기 관점으로 작품 안에서 찾아서 해석해봐. 이런 식의 학습활동이 항상 있어요. 그럼 이런 학습활동은 일단 보기 관점이 무엇인지를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작품의 지문으로 되돌아가서 이 보기 관점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대목이 보기 관점하고 부합되는 부분이야 하고 빨리 찾아주겠죠?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기를 이 염상섭의 만세전으로 가지고서 일단 처음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5쪽부터 그 다음에 8쪽까지 좀 긴 내용을, 아마 이 작품이 낯서신 분이라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보기 관점과 연관된 부분만 빨리빨리 찾아주겠죠. 그 빨리빨리 찾아준 부분이 A, 그다음 B, 그다음 C 이 부분이에요. 까맣게 또 밑줄쳐진 부분.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낯익은 작품일 경우에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를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면서 빨리 읽기가 가능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우명의 원숭이는 없다는 아주 낯선 작품이니까 도대체 무슨 작품이지? 그곳이라고 하는 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읽어줬어야 됐으니까 시간도 걸리고, 거기다 보기 관점도 이해해야 됐고, 거기다가 3가지 조건들을 찾아서 작성했을 되므로 사실은 시간만 주어지면, 많이 주어지면 아마도 충분하게 답안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그렇게 몇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좀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를 들면 6쪽의 A번 또는 7쪽의 B 또 C라고 하는 A, B, C 부분들이 바로 전부 다 다음 장 넘겨보면 8쪽에 나오는 보기의 관점에 이런 관점이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보기 관점도
첫 번째 문장, 그다음 중간 문장, 그다음 마지막 문장들만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 관점도 제가 까맣게 밑줄 쳐진 부분만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내야 돼. 가령 예를 들자면 보기에서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근대적 개인의 내면과 그가 발견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까. 만세전을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는 뭐죠? 개인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 대목을 찾는 거야. 두 번째는 뭐죠? 그가 발견한 현실을 찾는 거야. 그게 바로 앞부분의 A번 부분과 B번 부분과 C번 부분이야. 그러면 A번 부분을 보시면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렇게 그 뭐죠? 그 어떤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비굴한, 이렇게 공포심을 가진, 이렇게 굴복적인 이런 현명한 처세술을 가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이다. 이런 지금 서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내면일까 아니면 관찰한 결과일까? 현실 세계를 그가 발견한 현실 세계일까 아니면은 자신의 근대적인 개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일까? 현실 세계를 관찰한 부분이 이 대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번 부분 보시면, C번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7쪽에 C번 부분에 제일 마지막 한번 볼죠. 아, 이건 공동묘지야. 이 사람들 갸륵한 백성이야. 너도 나도 구더기인 셈이지. 그 다음 8쪽 부분에 보시면 망해버려라.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놈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지. 이 부분은 관찰한 현실일까? 내면 세계의 고백일까? 아니면 내면 세계일까? 내면 세계예요. 이런 식으로 보기 부분의 첫 문장에 있는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부분을 빨리 위에서 캐치해서 지문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중간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소설은 여러형 서사구조에서 여러 사건들을 체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러 사건이 이 장면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첫 번째는 기차역에서 체포된 우리 조선 민중들을 보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들을 빨리 찾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 부분의 세 번째 줄은 다시 첫 번째 줄을 다시 되풀이해서 자신의 고뇌도 나오고, 이 고뇌가 곧 내면 세계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조선의 현실을 점차 뚜렷하게 인식하는데, 현실에 대한 인식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결국 여로용 서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던 자기 이인화라고 하는 주인공에게는 조선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조선의 현실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내면 세계의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충격이 하나는 자신의 고뇌, 하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성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활동 1번, 3-1번이 이런 여로용 서술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면 보기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고뇌와 내면 세계를 천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의 현실들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는 3문단의 A번 부분이다, B번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수능형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수능형은 이제 A, B, C가 있고, 거기서 선택지 1, 2, 3번, 5번에서 보기 관점으로 A번부터 2번까지 해석할 때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수능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기가 나오는 교과서 학습 활동 문제를 자기 자신이 보기도 읽어보고 지문 안에서 그 대목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상섭 1930년대의 염상섭의 만세전의 문학사적인 의의라든가 염상섭의 작가적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필요해요. 만세전에 대한 11종 교과서에 있는 핵심 정리, 주제 또는 특징, 이런 거 다 불필요해요. 그냥 요구되는 조건 안에서만 답안만 작성하시면 만족스러울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되 출제자가 요구하는 보기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루에 5문제씩 또는 5작품씩 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적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제 수업 시간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작품에서 좀 찾아라 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시 1쪽 그 3쪽에 보기 3쪽에 이제 보기하고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를 한번 보시죠. 윤우명의 작품 중에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여행하고 일상으로 귀환하는 서사 구조를 갖는 이른바 여러형 서사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형 서사 구조는 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염상섭의 만세전을 통해서 다뤘어요. 왜냐하면 이 염상섭의 만세전은 기존 기출문제거든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여러형 서사 구조의 기능 또는 교과서에 이렇게 방금 학습활동처럼 여러형 서사 구조의 기능 및 역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형 서사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물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행이야. 여러형 서사 구조에서는 여행이야, 여행. 근데 염상섭의 만세전에서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여행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윤우명의 소설에서는 이 인물이 처음에 첫 부분 앞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를 읽어보시면 잡담을 무료하게 나누다가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원숭이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처음에는 무료하게 일상을 살아갔던 이들이 이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염상섭의 만세전에서의 여러형 서사 구조를 딱 기억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떤 인물이 여행을 통해서 인식이 아마 변해갔을 거야. 만세전에서도 분명히 자기 내면을 성찰하거나 또는 식민지 현실을 자각해가지고 이 하나의 인물이 그 이전에 여행하기 전의 인물과 여행한 이후의 인물이 달라졌듯이 분명히 여기도 여러형 서사 구조를 하면 그런 쪽으로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작품이 쉽게 읽혀져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아닐지라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서사구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서사구조, 액자형 서사구조, 여러형 서사구조, 고전소설에서 환몽 구조가 있어요. 근데 환몽 구조는 현실, 꿈 현실인데 이때 환몽 구조의 환몽 구조는 몽자류 소설은 구운몽을 비롯한 몽자류 소설은 그 전에 꿈을 꾸기 전의 인물과 꿈을 꾸고 난 이후의 인물은 전혀 달라져요. 꿈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돼서 변하죠. 그와 비슷하게 서사 구조가 어떤 역할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했었던 배경 지식이 밑바탕에 그런 것들이 일단 배경 지식은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이 좀 났다면 아마도 이걸 좀 쉽게 어느 대목만 찾아 읽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앞부분의 줄거리만 읽으면 되겠네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행을 하기 전에 인물이 있었을 것이고 여행을 한 이후에 인물이 있었을 것인데 변했을 것이란 말이야. 만세전에서도 그랬었고 구운몽에서도 그랬었고 조신몽에서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기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작품의 어떤 인물이 여행을 하는데 여기는 환각을 경험하는 게 여기 이제 좀 다른 점이고 환각 경험, 그죠? 환각을 경험하는 거고 근데 이 환각은 긍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어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귀환했을 때는 그 이전에 여행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을 긍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전에 가치는 무료했었는데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긍정적이었더라. 이거죠. 이해나 했어요? 요 보기 관점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쓰셔야 돼요. 또 그러면 여기 보기 관점이 여행을 하기 전 이 인물의 경험은 무엇이었지? 그 대목을 빨리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여행을 한 이후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 대목을 빨리 찾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행 중 환각 경험을 한 대목은 어느 부분일지 이거 찾아야죠. 그래서 그 찾아보면 까맣게 밑줄 쳐지거나 A번 부분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캐치하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주셔야겠죠. 그리고 그대로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보기 관점 없이 쓰면은 안 되고 보기 관점에 있는 관점대로 쓰되 반드시 세 조건. 그곳은 여행한 곳이니까 여행한 곳에서는 어떤 특성이 드러나야 되죠?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환각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각을 그냥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작성 방법의 마지막 작성 방법에 보시면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한단 말은 그 작품의 예를 들면 핵심 단어라든가 그 작품의 특정한 대목은 그냥 인용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시답안이 4쪽이에요. 아마 대체적으로 보자면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3가지 조건. 그곳의 뭐죠? 특성. 그 다음에 인물이 느낀 감정뿐만 아니라 이유도 나와야 돼요. 세부적으로. 이유도 나와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0.5점 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면 예시답안의 4쪽에 그곳의 공간적 특성은 이게 조건 1번을 지킨 거야. 그죠?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한 공간이며 이건 보기 관점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행에서는 무엇인가에 홀려 마술처럼 원숭이로 변한 왜 제가 다운표를 했어요? 작성 방법에서 지문에 있는 표현을 거론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각 경험, 이 환각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보기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80년대 윤우명 소설의 문학사적인 의의나 작가론적인 경향은 하나도 없어도 돼. 근데 그야말로 작품 안에서 찾아주셔서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런 작품 분석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2번째 조건에서는 겪었던 감정하고 그 이유가 뭐냐 있죠. 근데 그 겪었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각의 경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환각 경험으로 인하여 이유 어떤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 하는 대목들 그걸 이제 밑줄친 부분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아무튼 뭐 처음 이 기출 문제를 좀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작년도에 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내가 그 작성 방법의 조건 원래는 3가지지만 세부적으로 4가지고 그 다음에 표현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표현을 활용하는 거 분명히 지켜야 돼요. 만약 없으면 또 뭐 1점 감점 막 이럴 거예요. 조건은 지켰는데 표현을 활용을 안 했으면.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순수한 수능용 문제는 이런 식이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채점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채점이 편리하죠. 채점도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그런 경향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임용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 좀 처음 봤었어요 작년에. 이건 수능용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였는데. 자, 그다음 결국 다 말씀드렸네요. 따라서 5쪽 부분에서 이제 대응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되겠죠. 꼼꼼하게 읽을 때 출제자가 그 작품에서 이렇게 읽어라라고 하는 보기 관점이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활동, 그다음에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빨리 그 장면들을 찾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자. 이해하셨죠? 쭉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11조.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본 방법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좀 수능형 서답형 서술형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 것인가는 좀 구체적으로 감이 옵니까? 네, 보세요. 막막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하죠? 그 학교 가신 분들이 보니까 개론서도 보고 교육과정 해설서는 안 봤지만 천재 11종 해법 문학서 보고 뭐 3번까지 봤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면 뭐하나? 보면 뭐해? 머릿속에 안 남는데. 그리고 실제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또 해봤자 암기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와 같은 방법론보다는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가 중요하니까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그런 보는 연습? 앞으로 시험의 경향성은 분석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분석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변별을 요구한다면 아마 이런 연습을 좀 하셨던 분들은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서 보기 관점대로 찾는 연습을 계속 해보자. 쓰는 것은 그 다음 사안이다. 이해하셨죠?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에 대해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OT가 조금 시간이 걸리네.